협회 전문 강사 이창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맛보시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이 힘든 시간 잘 견뎌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과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 중 해독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생물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리고 발효해서 드시고 있는 김치나 된장, 그리고 고추장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주변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발효시켜 먹는 음식들이 왜 중요할까요? 미생물들이 엄청난 숫자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는 숫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00조 개 이상이 되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게로 따지면 2kg 정도가 되고요. 장의 70%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장 속에 왜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섭취한 음식들이 완벽하게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음식들이 장까지 내려와서 배출이 되거나 혹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흡수하는 위치가 바로 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는 영양소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은 소화된 것 중에서 해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장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은 성벽과 같아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요. 장은 그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장기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장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살고 있고요.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나 야채를 좋아하고요. 유해균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당을 아주 좋아합니다. 장에는 이 두 가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 숫자가 많은 쪽에 붙어서 박쥐처럼 기생을 하는 중간균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세 가지 균들의 비율은요, 유익균은 25%에서 35% 정도, 그리고 유해균은 15%, 그리고 중간균은 50에서 6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익균이 25%를 차지를 하고 유해균이 15%일 때 중간균이 유익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85%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에 살고 있는 이런 미생물들은 언제 생성이 될까요? 이 미생물이 생성되는 시점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출산 시점입니다. 여기서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비피더스 균입니다. 올리고당은 비피더스 균을 위한 먹이죠. 비피더스는 아기의 위 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세균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장 점막을 빼곡히 선점합니다. 비피더스는 올리고당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수를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유의 소화를 도와주고 단백질도 보충해주죠. It is amazing. The bifidobacteria grow on human milk oligosaccharides, and almost all other bacteria do not grow. So it is a very targeted selection process that has come through evolution. Mothers are recruiting another life form inside their babies purposely by the milk that they're giving the babies.
비피더스는 엄마가 모유를 통해 물려주고자 했던 유일한 세균이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잘 보셨죠? 보시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되셨을 겁니다. 요즘은 출산 비율이 제왕절개가 현저히 많고요. 자연분만이 제왕절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산모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미생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죠. 제왕절개를 했지만 엄마 모유 수유를 잘 하시게 되면은 엄마 모유를 통해서도 건강한 미생물을 아이들이 장내에 전달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유 수유를 조금 오랜 시간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좋은 유익균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유해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점점 몸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사라지고 유해균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균보다 유해균이 생겨나는 시점이 적정치 연령에서 벗어나서 10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역시 스트레스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각종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해균으로부터 내 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내의 건강한 미생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내 미생물이 하고 있는 해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술입니다. 그러면 술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장기관이 또 생각이 나시나요? 간입니다. 간에서 우리들이 마시는 술을 해독을 합니다. 근데 술에만 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모든 음식에 많은 독소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독소들이 간으로 들어가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에서 해독을 하기 전에 모든 음식물들이 거쳐가는 장에서 1차적인 해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들이 장 속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만나게 되고요. 미생물을 만나서 미생물들이 이 음식물에 있는 독소를 해독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해독이 끝나고 나면 이 영양소가 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피로 전달이 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가서 펌핑을 해서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다 나눠서 분배가 되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 심장으로 가기 전에 간에서 한 번 더 해독을 해줘야지만 독소가 몸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의 독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독소를 내 몸 안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보내지 않으실 건가요?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장내에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독소를 온전하게 해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을 내 장내에 많이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몸에 독소가 들어가는 순간 내 혈관 그리고 내 피가 오염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몸속에는 산화가 시작이 되고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이것을 다시 방어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필요치 않은 콜레스테롤을 쌓아가게 되고 다시 내 몸이 망가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이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균들이 내 장의 대세를 이루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이섬유와 야채류로 식단을 꾸리시고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은 장내 미생물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장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건강한 식단을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르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